자, 오바마가 와서 먹을 때 사진이 그대로 있네요. 요 분짜 있고. 자,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오바마 분짜란 게 이제 돼지고기, 네, 이렇게 이제 그 국물 속에 있고, 요 이제 이 마카 같은 이런 그 동남아식 야채, 그리고 이제 쌀국수 같이 넣어서 이렇게 조금 말아 먹는 거죠. 그리고 롤도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비어입니다. 이 사이공 맥주가 하노이 맥주가 있고 사이공 맥주가 있는데 저는 이 사이공 맥주가 좋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5년 만에, 5년, 6년 정도 만에 온 것 같고요. 이거 지금 한국 시간으로 3시입니다. 여기 시간으로 이제 1시. 비행기가 오늘 연착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왔으니까 베트남 환전을 딱 합니다. 환전을 해서 뭐 간단한 돈은 바꿔야죠. 100달러. 여기 한국말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아가씨. 그리고 여기 이제 그 100달러에 예, 그 기본 환율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호텔 갑니다. 호텔 가는데 택시는 하도 말이 많아서 이제 그랩을 부릅니다. 출구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14번 기둥 앞에서 부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러봅니다. 자, 그랩은 여기 이제 카로 들어가서요. 가면 한국말이 다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레이 호텔 가는 데가 이제 여기를 치고, 그러면 출발지로 설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요걸 잘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14번인데 14번 요거를 해서 찍어서 기사님한테 보내면 그쪽으로 옵니다. 요런 시스템이네. 자, 알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여행 5박 6일 여행기를 소개합니다. 모 항공사 마일리지 중에 35,000 마일리지 정도가 연말에 소멸이 된답니다. 아깝잖아요. 원래 그래서 일본을 갈까 했는데 남은 노선 좌석이 없네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 하노이로 여행을 갑니다. 숙소, 주요 여행지, 식당 등을 소개합니다. 자, 레이 호텔입니다. 이 새벽 2시에 도착했고요. 요 밖에는 깔끔하네. 아침 보면 괜찮겠다. 예, 동네가. 자, 호텔 로비로 방금 그 그랩을 타고 왔고요. 그랩을 타고 왔는데 그 택시는 매타기 조작하고 다른 데 내려주고 그 굉장히 좀 아직까지 좀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랩을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 자, 숙소를 잘못 잡으면 여행을 완전 배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며칠 동안 블로그며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레이 호텔로 결정했습니다. 구시가인 올드코트에 숙소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의 접근성이죠. 하노이 여행 지역은 크게 가장 중심이 되는 호암kiem 호수 주변, 그 위에 올드쿼터 지역이 구시가지고요. 올드쿼터 위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서호 지역, 그리고 올드쿼터 좌측에 문묘, 과거의 황궁, 호치민 주석묘 등이 있는 역사지역, 더 좌측으로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신지역, 경남타워, 롯데호텔 등이 있는 한국의 강남처럼 신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호텔은 올드쿼터 지역에 있어 구시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구도시의 시끌벅적을 완전히 느끼고 싶다면 구도심의 호텔을 찾으면 됩니다. 호텔은 호암kiem 호수에서는 좀 떨어져 있으나 유명한 관광지 필수 하노이의 방문지 기찻길은 바로 이 부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결론은요, 로컬의 정취도 느끼면서 소음에서는 벗어나는 굿 초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호암kiem이나 올드쿼터 거기서 거기 가깝죠.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날씨도 좋고 하면 늦가을 그리고 그 늦여름, 예, 봄 햇살 받으며 걷다 보면 구석구석 활기찬 하노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 호텔 말씀 좀 드리면 이 호텔은 1년밖에 안 된 새 호텔입니다. 그래서 룸 컨디션은 당연히 좋습니다. 온수 잘 나오고요. 수압도 좋고요. 그리고 발코니도 있습니다. 호텔의 컨셉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올드 쿼터의 아기자기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것. 그래서 1층 커피숍 그리고 호텔 로비 그리고 야외 정원 해서 실내외 장식을 매우 잘 꾸며 놓았고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근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 유튜브 핫플로 입소문이 나서 하노이의 젊은 사람들이, MZ들이 사진 찍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와서 많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 중에는 과감한 복장들도 들어 보입니다. 1층에 모조 카페, 그리고 2층에 홍콩 딤섬, 크리스탈 제이드도 유명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런데 하노이에서는 딤섬은 안 먹죠. 중국에서 먹어야죠. 여하튼 그 12월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더욱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도 사진 팍팍 찍었습니다. 다른 블로그에는 조식이 좀 부실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뷔페인데요. 적절한 듯 합니다. 종류는 몇 가지 없는데 식탐이 심하지 않다면 그 정도면 충분할 듯 하고요. 뷔페 외에 쌀국수와 죽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가져다 주는데 쌀국수가 그래도 먹을 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금은 하루에 12만원 정도 합니다. 어떤 블로그 등을 보면 요금을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어쨌든 여기 호텔 강추합니다. 특별하게 하노이에서 숙소를 잡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올드타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베트남 하노이의 명물 요 기찻길입니다. 기찻길 여기가 이 기찻길은 이제 1902년인가 실제로 이제 건설돼서 하노이 역을 통과하면서 있었던 이제 기찻길입니다. 지금도 이제 운행하고 있고요. 하노이 역에서 시작하여 유명한 롱비엔 철교를 건너는 200m 정도 길이의 기찻길 옆으로 성냥갑처럼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는데 기차가 이 길을 통과합니다. 마을은 과거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왔으나 언제부턴가 관광명소가 되면서 여행객들이 꼭 찾는 지역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합니다. 가보시면 항상 관광객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한두 개 집이 커피를 팔거나 기념품을 파는 가게로 바뀌었고요. 관광객들이 차츰 늘어나고 관광 수입이 늘다 보니까 조그만 집들이 모두 가게와 상점으로 개조하여 바뀌었습니다. 커피와 음료, 식사를 판매하는데 가격도 일반 로컬 가격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한국의 스타벅스보다는 저렴하죠. 커피 한 잔에 대략 한 3,5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나 합니다. 여기가 저는 여기 이제 코코넛 커피가 유명하다 해서 요거 하나 시키고 그리고 패션 주스를 하나 시킵니다. 자, 코코넛 커피는 7만 동인데 한국 돈으로 한 3,650원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을 하나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3,500원이죠. 거기다 약간 더 붙이면 됩니다. 3,700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코코넛 커피입니다. 커피에 코코넛을 넣은 거. 요거는 패션 주스. 그래서 13,000동이니까
공을 빼고 2로 나누면 6,500에 약간 더 붙이니까 한 7,000원 가까이 하네. 그러니까 야, 이 베트남 물가에 그 엄청 비싸게 받는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기차가 오는지를 이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데, 야, 이게 그 제가 이제 예전에 듣기로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집입니다. 요런 집에 문이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2층, 3층 있고 뭐 애들도 뛰어놀고 사는 집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벽을 뚫고 해서 완전히 커피숍으로 이렇게 변모를 했습니다. 2층, 3층. 예. 지금 요 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고 이런데, 야, 여기 예전에 사람들 어렵게 살다가 지금은 완전히 대박 터졌네. 기차가 지날 때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인데, 이때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제 2019년에 기차가 급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한동안 출입을 금지했다가 다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했을 때는 호객 행위를 통해 뒷문으로 들어가서 2층에 자리 잡고 몰래 구경하고 했다고 하네요. 하루에 몇 차례 기차가 지나는데 오전에는 매일 11시 45분에 기차가 지난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어떻게 알고 이 시간에 정확히 모이네요. 실제 기차는 20분 정도 연착해서 지나갑니다. 안전요원들이 호각을 불면서 관리를 합니다. 직접 보니까 지나는 기차가 바로 코앞을 지납니다. 어떤 이들은 병뚜껑을 철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납작해지는 거죠. 그걸 기념으로 사진 찍고 간직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병뚜껑을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참 경험해보니 재미가 있네요. 신발을 닦아주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특이합니다. 자, 이제 신발 닦아주는 베트남 아저씨. 운동화를 한참 한 5분, 10분에 걸쳐서 저래 닦아주는데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놀러 올 때는 헌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벽뚜껑을 올려놓고, 기차가 지나가면 납작해지죠. 그걸 갖고 기념품으로 갖고 가는 게 또 유행이랍니다. 이게 벽뚜껑 있네. 그리고 철로 중간에 복사기로 복사한 가짜 $100 지폐를 태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노잣돈을 보낸다는 의식입니다. 여기 베트남은요, 종교가 크게 불교와 천주교인데 그 안에 토속 신앙인 도교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시내를 가다 보면 조그마한 도교 사원들이 보이는데 한 500개 정도나 됩니다. 사원에는 불상 대신 믿고 싶은 상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옆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2명이 있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재미로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이제 노래 첫 소절을 부르니 따라합니다. 참 로제가 부르는 아파트 노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요런 모습이네. 아이고, 요걸 보려고. 자, 요게 이제 그 병따까리가 눌려가지고 요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요걸 이제 기념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찻길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여기 주변에 기찻길 길가에 앉는 의자는 아주 작습니다. 주인은 연일 이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불필요하게 넓은 낭비되지 않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즉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작게 관리해야겠죠. 이 커피집 주인을 보며 어렵게 살던 기찻길이 큰 부를 안겨다 주었으니 인생사 정말 세옹지마인 것 같습니다. 자,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네. 기찻길 다 보고 이제 점심 먹으러 왔는데요. 오바마가 와서 먹고 유명해진 집 분짜 허흥리엔 여기 역시나 줄 섰습니다. 아, 줄 서야 됩니다. 예. 자, 줄 서야 됩니다. 예. 오바마가 와서 유명해진 집. 오바마 분짜, 즉 여기 분짜 허흥리엔이라는 식당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여기 와서 식사를 하면서 완전히 대박난 그런 식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임한 후에 오고 하는데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입니다. 그때 베트남을 방문했고 방문할 때 가장 흔하고 전통적인 음식 분짜를 먹은 곳입니다. 당시 오바마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로컬 음식점에 한번 가자고 제안을 했고요. 미국 대사관은 많은 고민을 했겠죠. 음식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쌀국수, 분짜 등을 선택했고 장소는 고심고심하다가 대사관 직원들이 즐겨 찾는 맛이 어느 정도 검증되고 로컬 분위기가 나는 여기 식당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여기는 유명 맛집이 아니었는데요. 오바마가 오면서 한순간에 인생 역전 대박이 난 식당입니다. 인생사 정말 세옹지마입니다. 항상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있고 혼잡한 시간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기도 합니다. 2층에 가면 오바마가 식사하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는 분짜 그리고 스프링롤, 하노이 맥주를 세트로 먹었고요. 식당에는 이 세 가지를 오바마 세트 메뉴로 만들어서 팝니다. 가격은 12만 동으로 6,500원 정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트 메뉴를 먹고 있으며 서양인들은 100% 이걸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오더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분짜, 이게 오바마가 먹은 분짜 5만 동, 인당 5만 동이니까 이제 2개. 그리고 요거 이제 롤, 예, 요거 롤 맛있잖아요. 요거 2개. 그러니까 11만 6천이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노이 비어인데, 비어가 보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노이하고 사이공이 있는데 사이공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사이공으로 하나 했습니다. 식당은 3층까지 룸이 있습니다. 중간에 계단을 두고 좌우로 룸이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개 룸에 테이블이 5개에서 6개, 약
2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앉은 자리는 2층에 오른쪽 룸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찾는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오바마 분짜란 게 이제 돼지고기, 네, 이렇게 이제 그 국물 속에 있고, 요 이제 이 바카 같은 이런 그 동남아식 야채, 그리고 이제 쌀국수 같이 넣어서 이렇게 조금 말아 먹는 거죠. 그리고 롤도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비어입니다. 이 사이공 맥주가 하노이 맥주가 있고 사이공 맥주가 있는데 저는 이 사이공 맥주가 좋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오바마 레스토랑, 네, 오바마가 식사한 집의, 네, 점심입니다. 자, 요렇게 여기 이제 돼지고기, 여기에 이제 조금 야채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제 그 쌀 국수 좀 넣고, 그냥 매콤한 소스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넣었죠. 자,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맥주 한 잔 마시고, 좋습니다. 이게 그 여행의 즐거움 아닙니까? 이게 오바마가 먹은 분짜. 분짜 맛은 참 좋습니다. 제가 매일 하노이에서 분짜를 먹었는데요, 여기 맛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바마 유명세를 타고 있으나 음식의 맛, 그러니까 기초 기본, 이것은 확실히 하는 식당인 듯 합니다. 여행을 가시면 꼭 이곳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다가 이 집에서 커피 한 잔. 완전 로컬 커피숍인데요. 여기 이제 새도 잘 키우고, 요렇게 안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로컬 커피 한 잔 합니다. 커피숍은 허름한 집인데 가정집 주택에 의자를 놓고 자유롭게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길가집에 그런 안쪽 모습이 보이길래 호기심에 바로 들어가 보았죠. 베트남의 일반 커피는 아메리카노와 달리 에스프레소처럼 좀 쓴맛입니다. 그 둘의 중간 맛과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베트남 차를 시켰습니다. 특별한 게 있나 했는데 녹차네요. 그리고 망고 스무디를 주문했습니다. 열대 지역은 맛이 좋고 싱싱하고 가격도 싸니까 있는 동안 많이 먹고 가야겠습니다. 다 마시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외국인들이 잘 안 오는 곳이죠. 그래서 가게 주인이 지폐를 직접 가지고 와서 펼쳐 보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주면 된다고. 참 재밌네요. 여기 베트남은 커피가 유명합니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입니다. 로부스타종 커피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고품질, 고가격의 아라비카 커피 생산도 늘리고 있습니다. 원래 커피라면 브라질과 그 주변 남미 지역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의 한 국가가 세계의 커피 생산 대국이라니 놀랍기만 합니다. 프랑스에 의해 19세기 중반에 커피 나무가 들어왔고요. 베트남 전쟁 후부터 대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커피 생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었고 콩카페, 이런 그 유명한 카페들이 생겨나고 G7 등 인기 커피 브랜드도 만들어졌죠. 비나 카페라는 국영기업의 독점과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서 단기간에 베트남 커피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사회주의의 특징이겠죠.
베트남에는 계란 커피라는 독특한 커피가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설탕, 연유 이런 것과 같이 로부스타 커피로 만들어지는데 과거 우유가 부족한 시기에 우유 대신 계란에 노른자를 사용하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계란 커피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전역에서 유행하는 커피인데요. 호기심에 외국인 여행객들이 맛을 보고 합니다. 한번 맛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는 그 유명한 탕롱 고성입니다. 탕롱이란 얘기는 이제 하노이의 그 옛말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있던 옛 그 황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제 도성이란 그런 곳이죠. 자, 차를 한잔하고 탕롱 황성으로 갑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죠. 직접 찾아가서 쭉 한번 둘러봅니다. 탕롱은 하노이의 옛 이름이니까 하노이 왕궁이라는 뜻으로 옛날의 왕궁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탕롱 황성 또는 하노이 고성이라고 부릅니다. 왕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성입니다. 1010년 하노이의 도읍을 정한 이시 왕조가 만들었고 지금까지 쭉 수도의 왕궁 도성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면서 성벽이 모두 훼손되는 등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됐고요. 그 지역도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부분만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게 별로 볼 게 없는 유적지고 남은 유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파괴되고 이런 곳인데 어떻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길 건너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 앞 공터에서 옛날 왕궁터와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네요. 아유, 이렇게 또 세 장을 다 만들어 놨네. 요거 궁금하잖아. 또 아유, 비둘기가 요렇게 만들어 놨구나. 참. 베트남의 세계문화유산은 총 8개로 5개의 문화유산, 2개의 자연유산, 그리고 1개의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는 탕롱, 황실, 성채, 성곽이죠. 그리고 탕롱의 옛 수도에 해당하는 호왕조의 성채, 그리고 마지막 후의 황성, 호이안 고대 옛 도시와 참파 왕국의 미선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5개입니다. 자연유산으로는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 하롱베이 까빠 군도와 폭락해박 국립공원 이렇게 2곳입니다. 그리고 복합유산으로는 짱안 지역에 자연경관 단지가 있고요. 역사와 자연경관 2개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들러봐야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이 14개, 자연유산이 2개, 복합유산은 없습니다. 탕롱 황성의 주요 관람지는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요 앞에 보이는 게 도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건축물인데요. 요게 이제 옛날 그 천년 전부터 해서 지어진 그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인데 여기에 그 5개의 문 중에 이제 문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간 문은 이제 황제만 다닐 수 있는 문이다. 뭐 중국하고 비슷한 거죠. 도안문은 단문이라고도 하는데
5개의 아치형 출입문이 있는데 정중간의 문은 황제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합니다. 나머지 출입문도 문관, 무관, 그리고 일반 백성 등 신분을 나누어 이용했고, 문 안에 왕의 집무실, 침실 등 4성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모두 파괴되어 지금은 공터만 횡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는 과거 성곽의 성벽 유리를 유리바닥 아래 보존해 놓아 관람이 가능하고요. 지금 무슨 유적물이 나오는지 뒤에는 일부 공간에 땅을 파고 열심히 발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벽하고 이런 게 대부분 다 파괴되고 이제 요거 남은 겁니다. 요만큼. 자, 황농, 고성, 세계 문화유산. 저기에 이제 뒤에 보이는 건물 저게 그 유물 전시실입니다. 예. 자, 유물 전시실입니다. 제일 앞에 그 고안문하고 그 뒤의 경천전 사이에 위치한 전시실 건물인데요. 고성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유물은 기와장식, 도자기, 의복, 무기 등으로 도자기들이 화려하고 다양해서 눈길을 많이 끕니다. 이 건물은 식민지 시대에 현대식 건물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시실이네, 전시실. 자, 이런 게 출토됐다는 거네. 야, 이게 13에서 14세기 도자기. 야, 이게 출토가 됐구나. 크다. 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출토가 되면서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 문화유산이 된 거죠. 아, 이런 거는 뭐 참 깔끔하네.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그 황제의 집무실입니다. 옛날 그 이제 왕조 때 그러니까 뭐 몇백 년 전이죠.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황제의 집무실인데 그 정중간에 이제 위치합니다. 경천전은 황제의 집무실입니다. 공경할 경자 그리고 하늘 천자를 써서 경천전이라 부르죠. 프랑스와의 전쟁 때 대부분이 파괴됐고요. 지금은 왕궁의 석조 단상과 용조형물, 계단만 남았습니다. 원래 석조 단상 위에는 나무로 만든 목조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고요. 용조형물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중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에 가면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여기도 이제 베트남 옷을 입고 가는 또 관광객이 있는데 이거는 뭐 100%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D67 건물입니다. 요게 이제 그 옛날 전쟁 시절에 북부 베트남군, 그렇게 인민군이죠. 그때 작전 본부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지하 10m까지 이제 벙커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네. 예. 그 전쟁은 역사는 승자의 역사죠. 예. 중국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 자, 여기 이제 벙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참 내려갑니다. 자, 이만큼 내려오면 이런 룸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폭격해도 흔들림이 없겠다. 이런 진짜 폭격해도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런 룸이네.
야, 이게 여기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네. 네. 여기는 호치민제 조상화. 자, 여기는 이제 후원이라는 곳입니다. 요 건물은요. 그래서 그 응우옌 왕조 때니까 한 200년 정도 됐네요. 아주 오래되지는 않고. 자, 후루입니다. 뒤편 누각이란 뜻으로 석조 3층 누각입니다. 이시 리왕조 뒤의 가장 최근이 응우옌 왕조인데 이 왕조가 건설했습니다. 응우옌 왕조는 다른 지역으로 천도를 했고 응우옌 왕조의 황제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후궁들이 머물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프랑스와의 전쟁 때 파괴가 됐는데요. 후에 나중에 위치와 지형이 너무 좋아서 프랑스가 군사적 목적으로 다시 재건해서 전망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2층의 모습. 향불 냄새, 향 냄새가 나네. 사당으로 쓰나. 자, 요 후원 바로 앞에 보면 요런 이제 그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이제 새로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데 요게 우물이었습니다. 2021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꾸며 놓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역사 이제 박물관으로 돼 있는 건물인데 여기 앞에서 이제 엄청난 그 유물이 출토가 됐네요.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야, 이런 유물이 이제 여기 앞에서 나왔네. 호황제우 유적지입니다. 탕롱 황성안이 아니라 경천전의 왼쪽 편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면 호황제우라는 거리와 국회의사당 앞에 신축 부지가 나옵니다. 호황제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베트남의 영웅이었죠. 이 부지에서 도자기, 무기, 장신구 등 대량의 유물들이 출토가 되면서 2002년부터 발굴 작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황농 왕궁 유적지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데요. 뭐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볼 게 없는 다 새로 만든 이런 거고, 그게 그 최근에 2010년 그때 이 유적 그 유물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출토가 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몇 개를 보고 갑니다. 자, 세계 문화유산 하나 보고 갑니다. 자, 황농 그 고성을 그 북쪽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 북문을 통해서 나오면 만나는 그 북문 교구 성당입니다. 성당. 탄농 고성 북쪽 출입문으로 나오면 성당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북문 교구 성당이라고 합니다. 북문을 베트남 말로 끄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끄박 교회라고도 부르죠. 도성의 북쪽 출입문은 5개의 황궁 출입문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이며, 문에는 석조 간판이 걸려 있는데 정북문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베트남의 문자는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이전에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죠. 문의 꼭대기에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에는 전쟁 때 프랑스 군대가 쏜
움푹 패인 포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성당은 1932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식민정부가 건설한 함농 성당과 성요셉 성당과 함께 하노이의 3대 교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06년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부시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가톨릭 신자들이 예배를 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여기는 더 유명해졌죠. 식민지 베트남의 도시 건설을 총괄한 한 프랑스인이 이 성당을 축조했고요. 프랑스와 베트남 양식을 섞어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요즘도 미사를 하고 있고 규모가 꽤 큽니다. 입구에는 노인 두 분이 앉아 있고요. 제가 들어갈까 우물쭈물 하는데 모자를 벗으라는 신용을 하면서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네요.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도 벗고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창문이 둥근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스테인드 글라스가 매우 화려합니다. 제가 마카오의 몇 개 성당, 교회를 쭉 둘러봤는데요. 거기보다 더 규모가 크고 화려한 듯 합니다. 하노이에 가면 당농 황성을 보고 세트로 잠깐 둘러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뭘까요? 베트남의 전봇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요런 모양. 오늘 오전 오후에 시내 돌아보기 여행 강행군을 마쳤네요. 이제는 체력이 달려서 밤까지 그대로 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야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잠깐 쉬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역시 여행은 식도락이죠. 먹는 즐거움이 여행 최고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좋은 식당 가자 해서 여행책을 통해 하나 찾았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길거리 음식도 좋은 경험이 되지만 그래도 저녁은 디너니까 조금 괜찮은 곳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구글 지도를 켜고 갑니다. 한글로 입력하면 자동 번역되어 한글로 보입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 보면 중국은 바이두 지도를 씁니다. 여기는 잘 안되죠. 중국에는 구글을 차단하여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두 지도만 사용하는데 구글 지도 직접 해보니 정말 편하네요. 참고로 중국은 서구에 웹사이트를 막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X, 그러니까 옛날에 트위터죠. 유튜브도 안되고 한국의 네이버도 안됩니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고 그 이유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비에트 라이스 에센스라는 식당인데요. 태국 전통 요리를 아주 잘한다고 하는 조금 고급의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예약을 했냐고 묻네요. 자리가 없습니다. 하노이에서 예약이라 역시 이름 난 곳은 신경을 좀 써야 하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여기는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야, 여기 화려하네. 예? 야, 이렇게. 와우. 자, 야, 저는 베트남 아줌마들이네. 그 유명한 하노이의 명물 똥수원 시장을 지나고 계속 길거리 구경을 합니다.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여기는 벌써 엄청난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면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이 눈썰매를 끄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곤 하죠. 열대지방의 크리스마스 참 재밌네요. 아마 이런 물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 가겠죠. 과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코너에 근사한 식당이 하나 보여 들어갑니다. 인생사 세웅지만해요. 여기는 진짜 엄청 유명한 곳이네.
1929년에 건축된 프랑스 빌라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2층에 발코니까지 딸려 있어 보면 참 멋있는 건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는 보기보다 넓고요. 조명도 화사하고 그림으로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종업원들이 영어를 잘하고 웃으며 엄청 친절합니다. 설립 연도를 딴 매종 1929 식당인데요. 음식은 주로 베트남 전통 음식을 퓨전화한 것으로 오징어 순대, 뚝배기 조림, 농어구이 등이 유명합니다. 좀 색다른 경험입니다. 태국에서 애퍼타이저, 메인 메뉴, 디저트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시켜서 맛을 한번 보는 재미 가득할 걸로 보입니다. 좋아요. 식당 분위기가 좋으나 가격은 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물가 그대로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호텔로 오니 이 시간에도 베트남 젊은 여성 미녀들이 호텔 로비, 야외 정원, 커피숍 앞에서 크리스마스 추리와 사진을 찍는다고 엄청 붐비네요.